안녕하십니까? 자, 실전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형 모의고사 1회차 해설 강의 보시면, 먼저 1번에 보시면, 자, 건축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건축 구조. 그러면 1번에 전단벽식 구조입니다. 자, 1번 문제는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째, 전단벽식 구조. 자, 뭐 전단벽 쓸 수도 아니면 그냥 벽식 구조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내력벽식 구조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얘는 기둥하고 보는 설계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기둥과 보는 설계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얘는 무엇이 있다? 벽체하고 슬래브로 구성된 구조가 바로 전단벽식, 내력벽식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중을 직접, 자, 보통 슬래브의 하중을 벽체로 직접 전달하는 구조가 바로 전단벽식 구조로서, 얘의 특징은 그래서 기둥과 보는 설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가변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가변성이 없어요. 공간의 가변성이 없는 건축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단벽식 구조는 보통 이 수직 하중과, 자, 이 수평 하중을 행력이라 하죠. 이것을 누가 저항 분담을 합니까? 이 벽체가 분담하는 구조가 바로 이 전단벽식 구조의 개념이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1번 지문은 그래서 공간의 가변성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옛날은 그 문장 전체를 틀리게를 해줬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가는가 하면요, 하나만 틀리게 해요. 자꾸 난이도 조절한다고. 그래서 정확히 문장은 끝까지 탁탁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됩니다. 가변성 있는지 여부, 그리고 구조의 여부, 자, 어떤 것이 구성 부재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판단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층 높이는 낮출 수 있죠. 보가 없으니까 뭐다? 층 높이, 층고는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에 건식 구조는 습식 구조에 비해서 건식은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지지 않는 게 뭐다? 건식이었습니다. 건식 구조하고 습식 구조에 비교했을 때 건식 구조는 공사 기간이 어떻게? 짧죠. 그리고 시공 방법은, 그래서 이제 2번적인 측면, 건식 구조적인 측면을 다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사 기간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 공기라고도 합니다. 공기 단축을 할 수 있는 것이 건식 구조였습니다. 그럼 건식 구조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건식 구조입니까? 건식 구조는 가구식 구조가 건식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가구식 구조. 그러면 철골 구조나 목 구조와 같은 이런 것이 바로 건식 구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공기막 구조는 공면상 피막 내부에 기압차를 주면서 피막을 부풀게 해서 인장력에 의해서 외력을 저항하도록 한 것이 공기막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막 구조는 풍선을 연상하시면 돼요. 풍선에 안에 공기를 넣어서 기압차를 세게 해서 이제 내외를 해서, 이때 이 막이 무슨 힘을 받는다? 인장력을 받는 거야. 막이 이 인장력을 받도록 설계한 구조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있죠. 밥 많이 먹은 백가죽이 무엇을 받습니까? 자, 밥 땡기시죠? 인장력 받잖아요. 오늘 한번 배 터지도록 한번 드셔보십시오. 백가죽이 땡기나 안 땡기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입체 트러스 구조는, 자, 이제 트러스, 여러분 이래 보면 되죠? 보통 이 선형 부재를 삼각형으로 짜 맞췄는데 2차원적으로 짜 맞추면 트러스 구조고, 이걸
3차원적으로 짜맞추면 무엇이다? 입체 트러스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히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맞췄습니다. 삼각형 형태 이렇게 맞으면 이런 건 일반 트러스 구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짜 맞춘 형태죠. 이런 것은 일반 트러스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입체적으로 짜 맞추면 3차원적으로 입체 트러스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러스 구조들은 알아두실 것이 이런 입체 트러스든 일반 트러스 구조들, 이 트러스 구조는 접합은 무슨 접합으로 간다? 핀 접합으로 가요. 접합은 핀 접합이고 힘의 전달 원리가 바로 무엇이다? 축방향력이에요. 부재가 무슨 힘만 받도록 한다? 축방향력만 받도록 하는 거예요. 축방향력. 그래서 이제 부재가 축방향력만 받도록 설계한 구조가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부재의 축으로 작용되는 힘은 인장력하고 압축력이 있으시죠? 그것이 그래서 이제 이 트러스 구조는 힘 모멘트하고 저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전단력이 생기면 안 돼요. 힘 모멘트하고 전단력. 그래서 오로지 무슨 힘? 축방향력만 작용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트러스 구조의 기본 원리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거기에 해놨죠? 부재의 힘이 전단력에서 하중을 주로 부담하다. 그래서 OX, X가 되는 겁니다. 뭐 작년에는 거기 저렇게 되죠? 핀접합을 강접합이라고 해서 낸 거고요.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그래서 이제 트러스 구조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접합법은 냈으니까요.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힘에 어떤 힘을 받도록 하느냐, 이걸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은요, 뭐 별거 없어요. 몇 가지, 자, 원리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앞전에 접합법 냈다고 올해도 접합법 내고 이러면 안 돼요. 달라지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힘의 전달 원리나 다른 특성 가지고 아마 시험을 낼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일체식 구조는 비교적 가늘고 긴 부재인 철제나 목재를 조립해서 구성한 구조로서, 자, 접합 방법이나 짜임새에서, 자, 일체식 구조는 뭐가 일체식 구조였습니까? 일체식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일체식 구조였잖아. 그래서 철근을 배건하고 이제 철골 콘크리트, 이 구조가 일체식 구조였죠. 그래서 이 구조들은 철근을 배건해 놓고 또 철골을 조립해 놓고 여기다 그 부집을 설치해서 콘크리트를 탓을 해서 부재가 일체화된 구조가 무슨 구조? 일체식 구조고. 근데 뒤에 설명은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5번은 가구식 구조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5번은 가구식 구조. 비교적 가늘고 긴 부재를 갖다가, 자, 그래서 조립해서 구성한 구조는 무엇이다? 바로 가구식 구조입니다. 가구식 구조. 그리고 가구식 구조는 알아두실 것이, 이거는 보통 어떤 형태일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했습니까? 삼각형 구조일 때 제일 안정적이에요. 삼각형 형태일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트러스 구조들이 삼각형 형태로 짜 맞춰지는 거예요. 트러스는. 이걸 해 두시고요. 그래서 1번은 3번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기억을 해야 돼.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기초구조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자, 이런 모두 고를 때는요,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정확한 지문을 아는 거, 옳고 그름을 아는 정확한 지문이 있는 거 있죠? 틀린 거 이런 거 있는 지문, 전체 지문을 다 몰라도요, 고른 건 고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확한 거 몇 개만 알아도요, 그거 해당되는 거 있죠? 다 꺼버리면 되잖아요.
이 문제, 이런 문제를 풀 때요, 뭔가 무조건 다 풀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지문을 어떻게 풀라고 해요? 모르는 지문 못 풀죠. 그러면 아는 지문만 OX를 정확히 해가지고,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거 들어간 지문을 다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더 쉬워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거밖에 안 내거든. 고르라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전부 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있죠. OX 해가 다 풀라고 하지 마시고요. 모르는 지문 못 푸는 거 있죠. 그걸 꼭 풀라고 하니까 어떻게? 답이 안 나오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푸는 요령을 자꾸 배우시면 돼요, 문제를. 그럼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집안의 지지력은 내부 마찰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마찰각에 대해서, 자, 그래서 내부가 클수록 허용 지지력도 커지게 되죠. 기억은 맞는 지문이죠. 옵니다. 내부 마찰각. 쉽게 여러분들 이겁니다. 내부 마찰각은 뭐가 내부 마찰각이라 했어요? 흑 입자 간의 마찰각이 내부 마찰각이에요. 흑 입자 간의 마찰각이 내부 마찰각입니다. 그럼 쉽게 모래도 여러분들 이겁니다. 모래도 입자가 큰 모래도 있죠. 각이 진 게. 그게 내부 마찰이 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막의 모래같이 아주 고운 모래도 있죠. 그건 내부 마찰이 적은 거예요. 그렇게 옆으로 이동해 가잖아요. 그래서 사막 모래는 킥샌드 현상에서 옆으로 흘러가 버리죠. 맞죠? 내부 마찰각이 적기 때문에 유사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마찰이 크면 허용 지지력도 커지게 되는, 옆으로 이동하는 힘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표준 간입 시험의 N치가, 니은은 표준 간입 시험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표준 간입 시험은 뭘로 우리가 표현했다? N 값으로 N치 또는 N 값으로 타격 횟수로 집안의 밀실도를 측정하는 거죠. 집안의 이런 밀실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인데, 자, 이 N 값은 집안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N 값은 집안에 따라 차등이 있는 거예요. 집안에 따라 다릅니다. 다르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사질 집안에 30번 때린 거하고 점토 집안에 30번은 틀린 거예요. 신뢰도가 다릅니다, 완전. 특히 사질 집안에는 신뢰도가 더 우수하고요. 점토 집안은 신뢰도가 떨어져요. 같은 30번이라도 집안에 따라 약간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신뢰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점토 집안은. 특히 점토 집안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사람도 이거죠? 사람도. 자, 우리도 같이 강의 다 들었지만, 뭐는 다르게 나옵니까? 자, 같은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뭐는 다르게 나온다? 성적 점수도 다르게 나오다시피, 이것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표준 간이 시험도 집안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니은은 OX, X입니다. 니은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러면 니은 들어간 다 꺼버리면 돼요. 그리고 자, 디귿의 부동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 건물의 지지말뚝과 마찰말뚝 혼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일단 디귿은 여러분들 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동일 건물에는 여러분들 이거 하지 말았겠죠. 이종 형식 기초 하지 말았겠죠. 종류가 다른 기초하면 부동침의 우려가 높다겠죠. 그래서 하일 신고 한쪽은 고무신 신고 걸어가 보라겠죠. 자, 그 이종 형식이나 이질 지정이나 말뚝 혼용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겠죠? 말뚝 혼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 그래서 그러면 OX, X 디귿 들어간 거 다 꺼버리면 되죠.
모르면 이거 디귿 들어간 것만 꺼버리도 일단 답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네. 맞지? 일단 요거는 알 거 아닙니까? 모르거든. 요건 알 거죠? 그럼 요거 꺼버리면 일단 디귿 들어간 건 답이 아닌 거예요. 모르면요, 몇 가지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잘하면. 그럼 확률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박스형을 내주면요, 좋아. 원래 이 박스형은 전체 지문을 다 몰라도 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찍을 확률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배우세요. 그냥 무조건 풀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 이거 디귿 들어가면 딱 끄면 일단 확률이 50% 높아졌죠. 둘 중에 하나가 되잖아. 디귿만 알아도, 딴 거 몰라도. 그 다음에 미음 보시면 리얼 보시면 말뚝 기초 허용 지적은 말뚝 지지력의 기초판 슬래브 점의 집안지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해서 OX, X. 자, 이거는 항상 그림을 연상하시라겠죠? 기초판이 있을 때 말뚝을 때려 박았습니다. 말뚝을 때려 박았습니다. 그 말뚝에 이 지지력이 있고 기초판에 무엇이다? 집안 지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 지지력이 있는데 뭐만 고려한다? 요거만 고려한다. 요거는 가산한다, 한다? 안 한다 했죠? 안전율로 둔다 했죠? 안전율. 그래서 리얼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보시면 점토 집안에 긴 건물을 세우면 건물에 뭐다? 중앙부 치마가 쉽다 했죠? 자, 그래서 미음은 맞고요. 그러면 사절 집안에 건물 지면 건물에 뭐다? 양단 부분에 치마가 크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중응역하고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답이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기초와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연속기초. 연속기초는 무엇을 연속기초라 했습니까? 자, 연속기초는 일렬의 기둥이나 벽을 받치는 기초가 무슨 기초? 연속기초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에? 조적조 있죠? 조적조 건물의 기초가 무슨 기초? 연속기초였습니다. 근데 뒤에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대지 경계선에 접근해서 독립기초를 만들 여지가 없다. 그래서 여지가 없는 경우에 두 개 이상의 기둥 하나의 기초판에 받치는 것은 무슨 기초? 복합기초죠. 그래서 1번은 복합기초에 대한 설명이죠. 복합기초. 복합기초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정확히 구분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도 복합기초를 쓴다 했습니다. 대지 경계선 가까이에 무엇이다? 기둥이 배치되기 때문에 독립기초 만들 여지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랬을 때 두 개 이상의 기둥에 하나의 기초판으로 연결하는 것이 그래서 무슨 모양으로 된다 했습니까? 사다리꼴 모양의 기초가 된다 했죠. 요약집 옆에 펴놓고 안 되는 분들은 보시고 공부되는 분까지 꼭 보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분은 자꾸 펴놓고 계속 보세요. 거꾸로 보세요. 안 되면 어딘가 문제를 풀고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이 있죠. 책을 펴놔서 그 부분을 다시 공부를 역으로 다 하세요. 역으로 이제 안 되는 분들은 자꾸 역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헌치는 무엇을 헌치라 했어요? 헌치 개념은 이게 헌치였죠. 기둥하고 보가 있을 때 전단역 보강이나 강성전과 목조 여기 설치하는 게 헌치보잖아요. 이게 헌치는 보통 전단역 보강이죠. 전단역 보강과 접합부의 강성 증가를 위해서 기둥과 보가 접합부에 보강해 주는 것이 헌치고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서 기초의 부동치마를 주각은 어느 부분을 주각이라 했어요? 주각은 기둥과 기초가 맞닿는 부분이 주각이잖아요.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하는 것은 뭐라 했죠? 지중보라 했죠. 지중보, 기초보. 지중보에 대해서는 주각을 고정 상태로 만드는 것은 지중보를 크게 설계해 주는 거죠. 그래서 2번은 헌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지중보에 대한 설명이다. 주각을 고정 상태로 만들어서 부동치마를 방지하고 편심기초를 방지해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지문은 밑창 콘크리트 지정의 타설 두께는 설계 도세에 따르면 됩니다. 혹은 우리가 60mm로 해주면 됩니다. 60mm. 100mm가 아니라 60mm로 자 해서 평탄하게 마감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밑창 콘크리트는 강도는 15메가파스칼 이상 되시면 돼.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는 15메가파스칼 이상이면 됩니다. 15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말뚝기초 허용 지적은 기초판 지반의 자체 지지력은 무시하고 말뚝 지지력에만 의존한 것을 그 위에다가 또 리얼에다 써놨죠. 둘 중에 한 놈은 틀려야 되잖아. 한 놈은 가산한다 하고 일부러 공부하라고 위에도 써놓고 밑에도 해놨어요. 올해는 공부해야 돼가지고 올해 정도는 내야 돼. 이거 안 내면 직무유기야. 출제하는 인간들이 이걸 아직까지 안 냈다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잘 공부해 놓으세요. 말뚝기초 허용 지지력. 그래서 4번은 O입니다. 그래서 기초판 지반 지정 가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리고 자 하중의 편심을 고려해서 1개 이상의 말뚝을 박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말뚝 1개 박으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뚝을 하나 박으면요 무조건 지중보를 강하게 주각 고정 상태를 주각을 고정시켜줘야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줘야 돼. 말뚝 하나 박으면요 주각 고정 상태를 강구해 주각 고정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무조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중 편심을 최소 말뚝 개수는 원래 3개입니다. 최소는 3개 이상 박아야 돼요. 아무리 작더라도 3개 이상은 박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이 3개입니다. 3개. 자, 그래서 모르면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자전거 2발 자전거 넘어가요. 그래서 받침대가 있어요. 근데 3발 자전거는 받침대가 없어요. 안 넘어갑니다. 놔두시면 되고. 그래서 3번은 4번이 맞습니다. 3번은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기초 및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왔습니다. 1번에 복합기초는 독립기초를 만들 여지가 없을 경우 2개 이상의 기둥을 1개의 기초판이 받치는 구조가 자 무슨 기초입니까? 복합기초였죠. 그리고 2번에 기초 형식 선정 시 가급적 동일 형식의 기초를 갖다가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2종 형식 써서는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기초는 기초판이 직접 지반이나 잡석 다진 정도의 경면 지정을 통해서 지반에 전달의 형식 구조를 직접 기초라고 칭합니다. 직접 기초. 그리고 4번의 표준 간입 시험으로 토층을 구성하는 흙의 상대 밀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했죠? 표준 간입 시험이 집안의 밀실도를 측정한 거예요. 상대 밀도를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값이 큰 집안일수록 뭐다? 밀실한 집안 아닙니까? N값이 적을수록 뭐다? 그 집안은 느슨한 상태라는 거예요. 밀실하지 않는 집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점토질 집안의 흙의 내부 마찰이 같을 경우 점착력이 클수록 옹벽이 가해지는 토합은 커진다. 자, 이거였죠. 옹벽이 있을 때 옹벽과 여기 작용되는 토합과의 점착력의 관계에 대해서 했죠. 점착력. 그래서 이 두 개는 무슨 관계라 했어요? 반비례 관계라 했죠. 점착력이 클수록 토합은 줄어듭니다. 점착력이 적으면 토합은 크지. 점착력이 좋다는 건 옆으로 이동하는 힘이 줄어드는 거죠. 점착력이 떨어지면 옆으로 잘 이동해요. 점착력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모르시면 이걸 기억하라겠죠. 자, 지금 호떡 반죽 질기하고 붕어빵 반죽 질기에서 누가 점착력이 좋아요? 호떡이 좋죠. 그러면 붕어빵은 완전 죽이죠. 물입니다. 옆으로 확 가잖아요. 근데 호떡은 눌러줘야 되잖아요. 아니, 호떡 딱 해가지고 중간에 설탕 넣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눌러야지 옆으로 가죠. 맞죠? 자, 그래서 점착력이 좋으면 옆으로 가는 힘이 줄어들죠? 점착력이 떨어져 옆으로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합하고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된다 했습니다. 점착력하고. 자, 우리가 배웠던 걸 이제 시험에 옮기는 연습입니다. 안 배운 건 아니죠. 배운 건데 좀 옮기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은 몇 번이 틀렸다? 5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틀린 부분은요. 그런데 왜 틀리는가 분석해서 그 부분을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저 문제를 모의고사를 쳤든 무엇을 쳤든 간에 내가 그 틀린 부분을 안 틀리도록 다음에 복습을 몇 번 더 해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최소한 3번에서 5번 반복해서 안 틀리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있으니까 제가 했던 문제를 그대로 갖다가 시험을 치는데 복습을 하신 분하고 안 한 분하고 차이가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안 한 사람은 또 점수가 또 떨어졌어요. 같은 문제 가지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번 문제. 다음은 벽돌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1번에 난간벽과 같이 상부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벽이 있어서 장식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구멍을 내어서 쌓는 걸 뭐라 했어요? 구멍하면 영농 쌓기라 했죠. 영농 쌓기. 구멍 나오면 영농 쌓기. 그래서 구멍이란 단어가 나오면 영농 쌓기예요. 영농 쌓기. 그런데 업모 쌓기는 뭘 기억한다? 45도 경사. 45도 경사지게 쌓는 것이 업모입니다. 업모 쌓기. 업모 쌓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자, 벽돌벽의 인장 강도는 조적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해당된다. 자, 벽돌의 강도는 무슨 강도라 했어요? 압축 강도라 했죠? 자, 이 벽돌의 압축 강도가 영향을 줍니다. 압축 강도. 인장 강도가 아닌 무슨 강도? 압축 강도입니다. 모르타르 강도하면 무슨 강도? 부착 강도. 항상 기억하지? 모르타르는 부착 강도. 벽돌은 압축 강도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그리고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모르타르 부착 강도가 영향을 주고 벽돌의 압축 강도고 그 다음에 시공의 정밀도 있죠? 공사의 정도에 따라서 틀려진다. 시공의 정밀도 또는 시공의 정도라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벽돌 쌓기마다 방법에 따라 틀려진다. 그러면 우리가 저겠죠? 누가 더 제일 튼튼하다 했어요? 쌓기 중에 영식 쌓기가 제일 튼튼하다 했잖아요. 맞죠? 누가 제일 구조적으로 약하다? 제일 약한 놈? 불식 쌓기.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걸 잘 응용하는 거예요.
공부는 하고 문제는 못 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이 영향을 주는 요소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벽체 두께는 건물의 높이와 길이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압축력이나 핵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가 돼 주셔야 됩니다. 벽을 쌓아놨는데 자 위에서 하중이 작용되니까 부서지면 안 되겠죠? 그럼 위에서 누르지는 압축력이 아닙니까? 하중에서 압축력이 작용될 거고 간혹가다 바람이나 이런 게 불죠? 그러면 바람만 불으니까 건물이 다 넘어가고 그러면 돼, 안 돼요? 바람은 핵력입니까? 압축력입니까? 핵력은 옆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런데 견디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치 쌓기는 상부에서 오는 수직 압력을 무슨 력? 압축력이죠. 무슨力으로 전달한다? 압축력입니다. 압축력. 그래서 OX, X입니다. 전단력에서 그 문장은 OX, X 틀린 겁니다. 전단력이 아닌 무슨 력? 압축력. 전달하기가. 그래서 무슨 힘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해서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한 구조가 아치 구조였습니다. 아치. 그 다음에 5번. 공간 쌓기나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안쪽이 주벽체가 되는 게 아니라 뭐다? 바깥쪽 벽이 주벽체가 되는 바깥쪽 벽을 주벽체로 봅니다. 안쪽을 반장 쌓기로 한다 했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번 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6번. 블록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 가게 해서 쌓아야 됩니다. 큰 편. 자, 보통 살두께가 큰 편이 위로 가야지 위에다가 무엇을 얹을 수가 있다 해서 여기에다가 모르타를 얹을 겁니까? 구멍이 작아야죠. 구멍이 크고 살두께 얇으면 모르타를 못 얻습니다. 접착용 모르타를. 큰 편 위로 보면 돼. 그리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비빔 시간은 기계 믹스를 사용하여 최소 5분 동안 비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초의 물을 가해 비비면 모르타르는 몇 시간? 2시간. 그라우트는 1시간입니다. 초과장 다시 비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 철거는 정확한 위치에 유지대로 가고 이때 피복 두께는 조건 안 젖은 무조건 몇 미리? 20mm, 2cm로 가주시면 돼요. 어디만 주의하라 했어요? 주의해야 될 사. 인방 볼록에서만. 그래서 4번 지문에다 써놓으세요. 피복 두께에다 써놓으세요. 피복 두께 20mm에다. 인방 볼록에서만 얼마다? 피복 두께가 30mm 이상이 돼요. 4번의 피복 두께에서 인방 볼록에서만 30mm고 나머지는 무조건 몇 mm? 20mm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강 볼록조하고 라멘 구조가 접하는 부분은 뭐부터 공사하라 했어요? 보강 볼록조를 먼저 쌓고 라멘 구조를 나중에 시공한다 했어요. 그래야지 철근을 공동부에 배건해주고 철근을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줘야 되죠. 라멘 구조를 먼저 공사해놓고 어떻게 채워 넣어줍니까? 그리고 보강 볼록조의 철근을 어디에 정착해야 된다? 라멘 구조에 정착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강 볼록조를 먼저 하고 라멘 구조를 나중에 공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6번은 5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6번은 5번.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 강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크면 부착 강도도 커진다 했죠? 비례 관계입니다. 비례 관계. 근데 제발 주의할 것이 철근의 강도하고는 관계없다 했죠? 철근의 항복 강도든 인장 강도든 자, 이 철근의 강도하고 부착력은 관계없다. 왜냐하면 철근을 누가 감싸고 있다?
콘크리트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강도가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강도가 크다는 것은 단위 면적당 뭐다? 밀실하다라고 했죠? 맞죠? 단위 면적당 밀실하다고 했기 때문에 꽉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복점이 높은 철근은 부착 강도가 높다. 항복점이 높다는 건 철근 강도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철근의 강도하고 부착 강도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7번은 2번이 틀렸어요. 명심하세요. 철근의 항복 강도하고는 관계없어요. 무슨 뭐하고 관계있다? 콘크리트의 강도하고 관계있다. 그걸 항상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3번 내민보의 수평 상단근은 하단근에 비해 부착 강도가 작다. 자, 내민보의 개념이 무엇인가? 이게 내민보예요. 내민보는 이게 내민보예요. 이게 내민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하중이 작용되면 어떻게 휘는가를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슨 힘을 받을까요? 인장력을 받아요? 압축력 받겠습니다. 느낌. 모르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내가 이렇게 한번 휘어봐요. 압축력을 받을 거대? 손가락에 한번 눌러봐도 압축력 받을 거대? 잡아 당기지죠? 잡아 당기지면요, 부착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부착력은? 나쁘겠죠? 떨어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하단근이 압축이 되잖아. 그럼 항상 부재는 휘버리면 한쪽은 잡아당기지만 반대는 압축이 됩니다. 빵 가지고 연습하시라 했는데 연습 안 했죠? 부드러운 빵 하나 사 이렇게 휘어 보십시오. 한쪽이 당겨지면 반대는 압축된다 했죠? 자, 그래서 그래서 상단근은 하단근보다 부착 강도가 죠. 그럼 부착은 여기에 좋다는 거예요. 얘가 하단근이. 이게 압축철근이고 이게 압축철근이고 이게 인장철근이거든. 부착력은 얘가 좋다는 거예요. 압축적이. 그 다음에 4번의 철근의 주장은 부착 응류대에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철근의 주장이 둘레의 길이라고 했죠. 둘레의 길이가 많아야지만 콘크리트하고 접촉하는 표면직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주장하고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착력 증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철근의 주장을 증가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주장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이거라겠죠. 동일 단면적일 때 굵은 철근을 적게 사용하는 것보다 가는 철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부착력이 좋다 했죠. 그걸 꼭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동일 단면적일 때 굵은 철근을 적게 사용하는 것보다 가는 철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부착력이 증가가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요약집 다 들고 오세요. 옆에 피놓고 합시다. 맞지? 기본서를 들고 오든 요약집을 들고 오세요. 하나를 통일하긴 통일해야 되는데 제가 안 들고 와가지고 몇 페이지 폐락할 수는 없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이형철근이 원형철근보다 크냐. 이형철근이 마디와 리버가 있기 때문에 부착력이 40% 이상에서 200% 이하 범위에서 부착력이 증가됩니다. 그 원형철근 맨뜻하잖아. 여러분들 뺀질뺀질한 게 부착력 좋겠습니까? 이 우둘투둘한 게 부착력이 좋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옛날에 철봉에 올라갈 때 참 뺀질뺀질하게 올라가기 힘들죠? 그래서 저 옛날에 못 올라갔었습니다. 철봉. 옆에 이거 있죠? 옛날에 이래 보면 스테인리스 해가지고 기둥 세우는 거 있죠?
저 옛날에 땀이 하도 나가요. 손발바닥에. 땀이 하도 나가지고, 못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가려고 쭉 미끄러지대.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땀이 안 나는데, 그때 땀이 왜 그렇게 났는지. 부실해서 그렇습니다. 땀 나는 사람들 좀 부실하죠, 맞죠? 건강해지니까 땀이 안 나더라고, 확실히.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플랫슬래브 구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가. 플랫슬래브는 뭐가 플랫슬래브라 했겠습니까? 라멘 구조에서 볼을 뺐다 했죠. 볼을 설계를 하지 않는 거라 했죠. 항상 플랫슬래브는 무량판 구조였죠. 무, 없을 무자, 보량자. 무량판 구조가 플랫슬래브 구조였습니다. 중에 하나였죠. 그냥 내부 보가 없이 층 높이를 낮게 할 수 있고 실내 이용률이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2번 기둥 상부의 철근이 여러 겹으로 겹쳐져서 두꺼운 바닥판이 되므로 자중은 정대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무량판, 자, 플랫슬래브 구조는 이 슬래버가 있을 때 이 펀칭 전단을 방작해서 지판하고 주두를 뭐 해줬습니까? 보강을 해줬다 했잖아. 이걸 보강해 준 것이 무슨 슬래버? 플랫슬래버. 보강하지 않는 것이 뭐다? 플레이트 슬래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둥의 단면 최소 치수는 각 방향의 기둥 중에 20분의 1 이상이 돼준대. 모르는 거는 답 유도 안식입니다. 교수님들도. 그 다음에 지판과 주두가 보강되지 않아 펀칭 전단이 자주 발생한다 해서 OX, X입니다. 4번이에요. 자, 얘는 지판과 주두가 보강이 된다 했습니다. 지판과 주두가 보강이 안 되는 것은 뭐다? 플레이트 슬래버라 했습니다. 플레이트 슬래버. 플레이트 슬래버가 지판과 주두가 보강 안 된 거고요, 얘는. 이거는 지판과 주두가 보강이 안 되고, 지판과 주두가 보강된 것은 플랫슬래버가 됩니다. 자, 그다음 이방향 배근 방식. 이 방향은, 자, 단변 방향, 장변 방향, 양쪽으로 철근을 다 배근하는 것을 이방향 배근이라 해요. 배근의 형식일 경우 슬래브의 두께는 최소가 150mm 이상이 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중이 증가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보통 라멘 구조의 슬래브 두께보다요, 이 플랫슬래브 슬래브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보가 없는 대신에. 그래서 자중이 더 증가되는 거예요.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라멘 구조의 최소 슬래브 두께는 얼마인가 하면요, 이론상 최소 슬래브 두께, 이론상 실제가 아닌 이론상은 8cm입니다. 실제는 그래 못해요. 이론상 그렇게 되는데 실제는 그래 못합니다. 두껍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 두께만 해도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8번은 4번이 자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도막 방수의 방수제 도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1번에 방수제는 피놀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거는 방수제는 나오면 항상, 자, 어느 부분을 먼저 칠하는 거, 이걸 잘 봐야 돼. 칠할 때는 칡기 올림부를 먼저 칠하고 평면부로 진행해야 돼요. 항상 기억하세요. 칡기 올림부. 그래서 이거는 1번 방수제 이제 도포할 때는 항상 기억하세요.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되냐? 칡기 올림부 특수 부위를 먼저 하고 평면부를 나중에 해야 돼요. 그러면 도래도 기본이 이거죠. 여러분 이거죠. 못 칠하는 사람이 주특기가 평탄부 먼저 칠하고 입구석 칠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 밖에 먼저 딱 처리하고 여기 확 밀어버립니다. 그렇게 편하게 하고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칡기 올림부를 먼저 하고 평면부로 진행. 이게 포인트예요. 항상. 얘는 자 도포할 때는 항상 포인트가 어디부터 해라? 칡기 올림부를 먼저 하고요. 평면부를 나중에 한다네. 그 다음에 2번 방수제의 겹쳐 발기는 원칙 악공정과 겹치는 이제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아야 돼.
동일한 위치에서 안 하고, 그 다음에 도포방, 악공정 도포방을 평행해서 실시하면 안 되죠. 뭐다? 직각으로 해야 돼. 직교에서 해야 됩니다. 직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죠. 하도를 X축으로 가면 중도를 뭐다? Y축으로 가라 했죠. 직교에서, 직각으로 해야 됩니다. 직교에서. 항상 기억하지? X, Y. 이걸 항상 기억하지?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계속 치려면 안 됩니다. 하도, 중도, 상도 우리가 구분했었죠? 이렇게 해두시고. 그래서 9번은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 시간 간기 초과한 경우있죠.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근조를 기다려야 돼요. 체크하세요. 근조를 기다렸다가 다시 우리가 바르기 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 방수제 도포 중 강우나 강수로 인해서 작업이 중단될 경우는 비닐시트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서 양생해 주시면, 덮어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에 우레탄, 우레아계 고무계 또는 우레아 수지계나 도막 방수제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이죠. 최소 분사 도막제는 주제와 경화제 분사비 다룰 수 있는, 자, 우리가 좀 잘못 친 것 같아, 제가. 네? 네, 문구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냥 관계없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지문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번, 2번, 3번을 중요합니다. 요 분열을 잘 보세요. 1번, 2번, 3번. 자, 그리고 자, 방수공사는 항상 공사할 때 어떻게 가집니까? 방수공사는 아래에서 위로 공사해야 돼. 지붕과 방수는 항상 아래에서 위가 기본 원칙이라는 걸 꼭 명심하세요. 자, 그리고 도막방수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점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희석제를 사용할 때 점도 조절을 위해서 희석제를 사용하면 희석제는 몇 프로 이내로 해라 했어요? 희석제 몇 프로? 5%. 5% 이내로 해야 돼? 5%. 희석제는 몇 프로? 5% 이내로 해야 돼. 도막방수 5%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자, 온도가,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입니다. 온도가 낮을 때, 이제 이 방수제를 가열을 해야 되는데, 제발 직접 방수 용액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겠죠? 그래서 뭘 가열하라 했어요? 온도를 올릴 때 어떻게 해? 진짜 공부 안 하시네요. 용기 가열하라 했죠? 방수 용액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했죠? 방수 용액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돼요. 직접 가열은 안 되고, 그래서 용기입니다. 이 용기를 가열하라 했죠? 방수 용기를 가열해서 온도를 올리네. 가열해서 온도를 올리셔야 돼요. 항상 기억하지? 용액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되고요. 온도를 올릴 때는 용기를 가열해서 온도를 올려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빔할 때 있죠. 혼합 전동기, 전동 혼합기는 혼합기는 이거는 회전 속도가 빠르거나 출력이 크면 기포가 생겨. 기포가 생기면 피놀 때문에 나중에 부착하더라도 도막이 빨리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딱 부착된 거하고 중간에 기포 있는 거 차이가 있죠. 그래서 혼합 전동기는 회전 속도가 뭐다? 느린 것에 회전 속도가 느린 것에 전동기는.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공부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10번. 자, 실링제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해서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 재료는 뭐라 했어요? 1번 마스킹 테이프 딱 찍으면 안 돼요.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중 주변의 더러워짐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게 뭐다? 마스킹 테이프고, 이것은 본드 브레이크죠? 본드 브레이크.
줄눈 바닥에서 본드 브레이크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